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사실 사과라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나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된 그 즉시 해야만 해요.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상처를 준 줄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곧바로 미안함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잊힐 거라고 믿으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사과에는 분명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공을 들여 사과해도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결국 서로 원수 같은 사이가 되고 맙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사과 대신 다른 걸로 대충 때우려는 마음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 어색해서 밥을 사주거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툭 갖다 주거나 친한 척 어깨를 치며 쿨하게 인사하고 넘어가는 건 말입니다.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아주 못 배운 행동이고 비겁한 회피일 뿐이에요. 내 입으로 준 상처는 반드시 내 입을 열어 소리내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니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상대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빼주고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혈안은 칼로 상대를 베고 눈빛이라는 창으로 찔러놓고서 가해자인 내가 더 뻔뻔하게 웃으며 돌아다니는 것만큼 상대의 마음을 문드러지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죠. 보통은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게 당연하지만 가해자가 힘이 있거나 인맥이 넓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뛰어들 실력이 안 된다면 도구를 던져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네가 왜 거기 빠졌는지 생각해보라느니 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느니 하며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다 안다는 듯 신앙이 더 자라야 한다거나 수영하는 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위로라는 건 화려하고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저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말솜씨가 부족하다면 아무 말 없이 손 한 번 꽉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구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의 고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상대에게 두 번 상처 주지 않는 배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단 한 번이 사과로 쉽게 녹지 않습니다. 얇게 쌓인 눈과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얼음도 결국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큰 상처를 줘놓고 어찌 단 한 번이 사과로 모든 걸 끝내려 하나요? 상처가 깊을수록 반복적인 사과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미안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진심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건네는 작은 위로는 살고 싶은 힘이 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더해지는 작은 괴롭힘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겉으로는 아문 것처럼 보여도 그 흉터는 평생 몸과 마음에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